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입니다. 오늘은 LNF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미국 2차 전지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LNF죠. 이거 좀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을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대륙별로 볼 때 중국 같은 경우는 연간 승용차를 2,200만 대를 생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이브리드하고 순수 전기차 쪽의 침투율이 14.3%입니다. 그러니까 2,230만 대 중에서 14% 정도가 전기차 쪽하고 하이브리드 쪽이라는 얘기고, 유럽을 보겠습니다. 유럽은 960만 대를 한 해 생산을 하는데, 그 중에서 20%가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 미국은 4.4%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이제 과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환경 쪽하고는 이제 일단 정치적 표밭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 이랬던 거고,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친환경 쪽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사게 된다면, 전기차를 사게 된다면 보조금 지급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 시장 쪽에서의 성장이 고성장이 예상이 돼요. 거기서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생산 능력을 보게 된다면, 이제 이 밑에 검은 이제 진한 색깔이 유럽이죠. 유럽 시장의 성장률은 존재합니다만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만 유독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미국이 지금 뭐 침투율이 4.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데, 그 중에서 LNF가 양극재 쪽에서는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이슈가 지금 이겁니다. USMCA라는 것을 이제 발효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US는 미국이고 M은 멕시코, 캐나다 어그리먼트. 그래서 이 3개 국가가 규약을 맺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내 생산 비중을 좀 확대하겠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부채가 좀 높다 보니까, 그리고 또 미국 내 경제의 70%가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러면은 해외에서 제조됐던 제품들을 거의 다 이제 수입을 해서 쓰는데, 이러다 보니까 부채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내 생산, 즉 미국에다가 물건을 팔아먹으려면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미국 근로자들을 고용해라, 이 얘기입니다. 즉 미국에 투자해라. 자, 이 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물건을 팔아먹는데 미국 내에서 생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관세를 물겠다. 예, 수익 관세를 적용하겠다.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6%, 양극재도 한 6%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매출액의 1%의 관세를 매긴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들이 결국 이제 미국에 진출해서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그쪽에 진출하기가 좀 어려워요. 두 번째, 중국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인산 리튬 뭐 이런 것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싸지만 좀 뭐 그 화재도 잘 안 나고 이런 장점이 있지만은, 일단 무겁고요. 가장 큰 거 출력이 낮아요. 고출력이 아니에요. 에너지 밀도도 낮고. 반면에 한국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고출력에다가 힘이 좋다는 얘기죠. 고출력에다가 에너지 밀도가 높아가지고 한 번 충전당 운행거리가 꽤 길어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부터 기름 많이 먹는 힘센, 그리고 픽업 트럭에 거의 뭐 열광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상품성으로 따져봤을 때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터리가 한국산이고, 또 중국도 미중 무역전 때문에 진출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 이 중에서 왜 LNF냐? 이게 중요하죠. 자, 앞으로 5년 내에 미국 시장에서 배터리 증설될 이제 점유율을 보게 된다면은, 가장 큰 데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두 번째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인데, 전기차 회사가 배터리 회사한테 휘둘리지 않으려고 자기들이 내재화를 하는 겁니다. 배터리를 자기들이 직접 생산하겠다.
그러려면은 양극재가 필요하겠죠. 양극재까지 직접 생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6%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느니 그 돈 가지고는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겠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적정 비율은 자기들이 생산하겠다는 뭐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SK온이죠. 이 세 군데를 빨간색으로 칠한 이유가 바로 LNF의 고객사들입니다. 즉 LNF의 고객사가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미국 내에서도 그만큼 흡수를 할 수 있다. 흡수가 된다. 그래서 LNF가 양극재 쪽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장기 고성장의 전망이 되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은 LNF는 최대 주주가 LG가요. 이게 범 LG 기업입니다. 여기 LNF의 L이 L자인 것 같아요. 보니까 보시면은 옛날에 LG 그룹을 창업했던 그 공동 창업자가 있죠. 허쉬하고 구시일가죠. 그 중에서 이 LNF는 이 허쉬 쪽입니다. 이게 2세, 3세, 4세, 지금 현재 4세 장남인 허재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LNF의 최대 주주가 세로닉스라는 회사예요. 그 세로닉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허재용이가 그 LNF 쪽의 뭐 최대 주주라고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LG그룹과는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이 양극재를 지금 포스코 케미칼로부터도 받고 LNF도 받는데 결국 LNF 쪽에서의 구입 비중이 가장 높을 걸로 기대가 되고 이것은 장기적인 수혜가 예상이 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좀 LG 에너지솔루션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질수록 LNF 쪽에 수혜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볼게요. 자,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의 수주 잔고가 무려 300조예요. 지난해 매출액이 17조였거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17조인데 수주 잔고가 무려 300조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10년치 일감 이상을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전체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의 300조의 수주 잔량이라고 한다는 것은 전체 배터리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가량 되거든요. 3, 40이 그러면 여기서 120조가량의 양극재라는 얘기고 그 양극재를 LNF하고 포스코 케미칼이 나눠갔는데 아무래도 LNF가 좀 더 비중이 좀 더 높게 수혜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LNF 쪽의 실적은 앞으로 엄청나게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좀 그리고 이미 지금 현재로서는 뭐 2년치 이상 일감을 지금 확보한 상황이고 따라서 고객사들 지금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LG 에너지솔루션, SK온이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역내 생산을 하게 되니 거기에 따라서 LNF도 생산 시설을 확충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대구 구지 공장에서 3, 4단계 증설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해외 증설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미국과 유럽 쪽에다가 이제 증설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LG 에너지솔루션하고 SK온이 공장을 지을 때 거의 따라가지고 같이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자 업계에서 전망하는 게 그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 따라서 배터리 수요 증가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2025년도까지 생산 능력을 7배를 증가시킬 전망입니다. 7배면 지금 2020년 1년, 2년, 3년 동안의 매출액이 7배가 늘어날 수 있는 그 캐파를 확보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성장이라는 얘기죠. 지금 LNF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다른 분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차트에다가 손 찍찍 그으면서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분석할 때가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이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종목은. 이렇게 고성장하는 기업은 최근에 주가 좀 부진하죠. 부진했던 이유는 지금 광물 가격이 좀 하락하니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판가도 앞으로 향후에는 좀 둔화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약간 주가가 지금 박스권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사모아야 될 종목이 LNF입니다. 주가 떨어지는 걸 겁내지 마시고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그리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절대 차트로 접근할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주가가 비싸다 싸다라는 거 즉 PR이죠. PR이 높다 낮다라는 것은 무엇과 비교를 해야 될까요? 성장률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해당 기업의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그 PR, 그 고평가됐다는 그 PR이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평가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해 올해죠. 손흥민이
아시아 최다 골을 넣었잖아요. 지금 프리미엄 리그에서. 자, 그러면 골을 한 골 넣은 선수하고 2, 30골 넣은 선수하고 몸값이 똑같은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죠. 손흥민이 몸값이 1,000억이다, 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 선수의 성장 가치, 그만큼 가치에 따라서 이게 매겨지는 몸값이지 않습니까? LNF가 앞으로 향후에 벌어들일 현금 창출 능력을 고려하게 된다면 지금 주가가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 넘어가서 얘기해볼게요.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2025년도까지 무려 매출액이 59%씩, 연평균 59%씩 올라간다는 얘기고, 2021년도 1조가 채 안 되죠, 매출액이. 2025년도가 되면은 매출액이 6배가 진 거예요. 그럼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영업이익을 볼게요. 2021년도 471억을 했는데, 2025년도에는 10배가 넘는 5,100억입니다. 이렇게 고성장, 연평균 82% 성장하는 기업인데 PR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성장률 대비 지금 PR이 헐값이에요. 네, 성장률 대비 PR이 낮습니다, 지금. 자, 이 실적에 대한 얘기를 요 페이지에서 좀 다른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어디 있는지 좀, 여기 있네요. LNF 실적을 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 실적을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1분기 때는 매출액이 283%, 2분기 때는 매출액이 320%가 증가했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특히 2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975%가 증가했네요. 엄청난 고성장이죠. 그리고 향후 전망치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2024년도까지 매출액은 연평균 89%, 영업이익은 128%씩 이러한 고성장을 이룬다. 그리고 주당순이익은 31%씩 증가할 것이다. 지금 적자였기 때문에 여기서 갖고 오면 엄청난 성장인데, 일단 2022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31%씩 올라간다. 이런 얘기고, 적정 주가를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업계에서 2022년도 실적에 근거한 목표가는 36만 원을 잡았는데, 이때 PR은 45배를 잡았더라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영업이익 성장률이 뭐 80%씩 성장하는 기업을 PR 45배로 줬다 이런다면 높게 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정 주가가 비싸다라는 게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업이 만약에 그 해당 실적을 달성하게 된다면 올해 실적에 따른 주가는 41%가 증가해야 되고요. 자, 올해는 본인 아니고 내년에 보시죠. 무려 9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떨어질 때 오히려 싸게 더 저가 매입을 하게 된다면 이 기대 수익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게 단기 매매를 해야 될 종목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될 종목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단기적 시점에서 접근해가지고는 어떠한 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 같은 건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갔던 이유는 광물 가격, 원자재 가격이 증가하니까 거기에서 판가 상승이 일어나서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가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니까 향후 아마도 3분기까지는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4분기 때는 영업이익률, 수익성이 약간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거고, 절대적인 영업이익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근데 아마 그런 핑계로 약간의 조정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전략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면은 내년도 뚜껑을 열어보면 더 큰 수익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내년도가 돼도 주식을 팔 생각을 갖는 것은 조금 너무 성급한 판단인 것 같아요. 언제 파느냐? 제가 2차전지를 제가 2019년도부터 포트에 올려가지고 지금 들고 있고, 에코프로베인 같은 경우는 지금 860%의 수익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근데 지금 회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언제 파느냐? 지금 길바닥에 전기차가 지나가는 게 100대 중에서 한 대가 지나갈까 말까 하죠. 50대, 70대 정도 지나갈 때쯤 돼서 팔지 말지 그때 가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때는 한 2030년 정도가 되겠죠. 주가는 얼마나 올라가 있을까요? 생산 능력이 그때 되면 한 7배에서 10배까지 올라갈 텐데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 종목을 들고 계시는 여러분들, 주주 여러분들 오랫동안 들고 가시면서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남기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가장 오랫동안 들고 가시는 분이 가장 큰 열매를 따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